전기차 모는 분들은 겨울철이 되면 배터리 때문에 차가 덜 나가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배터리 영향도 있고요. 일의 영향도 있어요. 여러분들 구독 누르셨죠? 추우면 사람도 웅크려드는데 나도 둔해지는데 사람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일단 추워지면 배터리 영향도 있고요. 이제 오일의 영향도 있어요. 물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버리잖아. 고체가 되죠. 점도가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액체들, 윤활유도 그렇고 알코올 종류도 그렇고 온도가 내려가면 얼진 않지만 분자 간의 거리가 짧아져. 점도가 짙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끈적끈적해진다는 얘기예요. 굼떠지죠. 온도가 이제 내려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에는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그 안에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라는 게 있어요. 전해질도 사실은 얼지 않는 물질이긴 한데 온도가 내려가면 점성이 짙어지는 물질로 바뀌어요. 리튬 양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굼떠지는 거예요. 전기가 그만큼 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주행 성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력이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차를 타면은 네. 출력을 다 내고 싶잖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예열의 과정이 있습니다. 프리 컨디셔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구동이 잘 되는 적정한 온도가 있습니다. 이게 온도가 25도에서 35도 범위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뭐가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냉각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냉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냉각수의 역할은 열이 발생하는 것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에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해주는 게 냉각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온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냉각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냉각수는 부동액 플러스 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부동액이 맞아요. 왜냐면 물이 안 들어가 걔네들은. 부동액은 글리콜 종류예요. 글리콜 자체에 전기가 통하게 돼 있어요. 배터리 사이사이 잔뜩 끼워져 있는데 절연이 돼야 되거든. 배터리에 뭐 문제가 생겨서 찢어졌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쇼티지가 났으면 큰일 나잖아. 전기가 통하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동액은 일반 자동차의 부동액이랑 완전 다릅니다. 특수 글리콜이에요. 일반의 부동액이나 냉각수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액체로 된 게 뭐가 있어요? 감속기 기어 오일이죠. 감속기는 자동차의 모터가 힘을 막 구동해서 RPM 돌아갈 거 아니에요. 모터에 돌아가는 힘을 기어 박스에서 기어를 조종을 해요. RPM이 엄청나게 고속으로 막 돌아가면 토크가 풀로 딱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RPM은 계속 가는데 회전력은 토크의 힘이거든요. RPM은 많이 돌아도 회전력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효율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기어 조종으로 인해서 속도를 줄여버려요. 감속을 시키면서 토크를 전달시켜주는 거예요. 기어의 힘을 바퀴에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트랜스미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라고 합니다. 기어 조합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마모마찰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윤활유가 감속기 오일입니다. 이것도 윤활유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점성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짙어지면 기어들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더 힘들게 돌아가죠. 그러면 당연히 효율 떨어지고 굼떠지지. 예열은 없지만 프리 컨디셔닝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시스템 자체가 엔진이랑 좀 달라요. 프리 컨디셔닝을 좀 하면 온도가 좀 올라가거든요. 25도까지 맞춰서 가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프리 컨디셔닝 시간이 자동차사에서 권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거만 좀 해주고 운전하는 사이에서 예열이 되는 이런 과정을 갖거든요. 그렇게만 되면은 충분히 됩니다. 어차피 감속기는 돌아가면서의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내연기관에서는 미션 오일을 바꾸면 출력이 높아진다고 그때 얘기해 주셨어요. 효율이 좋아지죠. 전기차도 그런 게 있을까요? 전기차도 사실은 교환해주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감속기 오일 자체가 고급 PAO를 써서 만들던지 해갖고 지금 현재 되게 저점도로 돼 있어요. 더 저점대로 떨어뜨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에서처럼 확 차이나게 좋아질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건 사실 쉽진 않아요. 더 저점도로 떨어뜨리던가 아니면은 더 저마찰로 가야 되는데 감속기 기어는 저마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적정한 마찰을 줘야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연구 개발비를 엄청 투여하면서 좋아지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브레이크의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브레이크도 회생제동으로 멈추니까 수명이 늘어났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뭔가 아는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은데? 브레이크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우리가 살짝 밟으면 툭툭 막 걸리는 애 있잖아요. 그거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활동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짝 눌렀는데 잘 안 되는 거를 있는 힘껏 꽉 밟으면 브레이크 멈추잖아요. 그럼 기계적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실린더에다가 브레이크 액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야. 전기 자동차는 회생제동이라는 다른 기술이 또 들어가 있어요. 모터가 돌아가면서 전류가 N극, S극이 막 바뀌면서 힘이 생겨요. 그 힘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전기를 주면서 앞으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전기를 딱 끊어버렸어. 바퀴가 돌고 있잖아 계속. 근데 얘네가 도니까 극성들을 바꿔주는 거야 계속. 아까는 전기를 보내줬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여기에 전기가 바뀌면서 들어와. 전기가 생산되죠. 저장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막 도는데 전기가
억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이제 막 전극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극성이 같은 것끼리 밀어내고 끌어당기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돌아가면서 방향이 바뀌면 힘은 전혀 안 들이고 있는데 얘네가 끌어당겼다 놨다 끌어당겼다가 억지로 막 힘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회전하다가 점점 그 힘에 의해서 줄어들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회생제동이 전기 충전하는 것도 있지만 브레이크 시스템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 시스템 역할을 하는데 브레이크 액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회생제동은 브레이크 액을 작동시키지 않죠. 그러면 브레이크 액을 그만큼 아끼는 거잖아.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회생제동만으로는 구동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멈춰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브레이크 액은 쓸 수밖에 없어요. 윤활유에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엠블진에서 Come on!